자, 이번 강의는 에너지 출입 그리고 기권과 지고기온 테스트 해설 영상입니다. 일단 답 떠 있으니까 채점 먼저 하고 틀린 답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발열 반응 나와 있고요.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질 거다. 금속이 녹쓰는 반응. 자, 금속이 녹쓰는 반응과 연소 반응 똑같다라고 했죠. 예, 산소와 결합해요. 산소하고 합쳐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 그래서 얘네들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탄산소 나트륨은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열분해죠. 열분해 반응입니다. 열분해. 열분해는 열 에너지를 뭐 해서 흡수하면서 전기분해, 열분해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되는 거지. 물리변화에서는 열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물리변화에서도 열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이런 것들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다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장작을 태워서 추위를 피한다. 얘는 발열 반응이고요. 자, 눈 녹이는 것도 발열 반응.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얘는 흡열 반응이지. 자,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네. 그래서 답은 3번. 3번 문제 보자. 자, 가나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졌다. 라고 했어.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지?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반응을 이용해서 손냉장고를 만들었다. 손냉장고 만들었을 때 주위 온도가 낮아졌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도 흡열 반응이야. 그치? 자,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가는 물리 변화야. 그치? 그래서 나에만 해당하는 거.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그치? 흡열 반응이니까 둘 다 주위 온도가 내려간다 라는 답이 2번 되겠네.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지. 흡열 반응.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 가만 일어나는 거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 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4번 문제 볼게.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에너지 출입.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지. 발열 반응이라면 열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질 거고, 연소 반응, 금속이 녹쓰는 반응 전부 다 발열 반응의 얘가 맞아. 손냉장고 속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이 화학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손냉장고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방출이 아니라 흡수니까. 화학 반응이 할 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5번.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했어. 연소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그치? 묽은 염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이거는 맞는 내용. 흔드는 손난로는 발열 반응, 따뜻해지니까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돼야 되지. 발열 반응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때는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 거야. 아이고, 6번 문제 여기 있네. 자, 대기를 이루는 기체의 부피가 큰 순으로 옳게 나타나는 것은. 자, 기체의 부피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질소지.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아르곤, 이산화탄소. 답 1번 되겠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지. 자, 7번 문제. 자,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A, B, C, D 명칭부터 적고 시작을 할 거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러면 A층은 대류권,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B층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지? C층은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건 C층이 아니라 어디? A층이어야 되지. 공기가 희박하고 일교차가 크다라고 해야지. 공기가 희박하면 일교차가 크며 이렇게 돼야 되지.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거 알 수 있겠네. 8번. 자, 마찬가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정리를 할 거고,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 어디? 대류권과 중간권 요 두 군데서 일어나지. 그래서 답은 A하고 C 되는 2번이 되겠네. 자, 9번. 마찬가지로 쭉 정리를 하면 돼. 똑같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A에서 기상현상 나타나 수증기 존재하고 대류현상이 나타나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고위도 지방의 B에서는 오로라, B 아니고 어디? D에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지. C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은 안정한 층 아니고 B랑 D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 될 거야. 자, D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되는 3번 답이 되겠네. 10번 문제. 각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A층 대류권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다. B층 성층권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흡수한다. C층 중간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D층 공기가 희박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어떻다? 크다라고 했지.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자, 그 다음 11번 보자. 자,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잘 봐야 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맞아. 오존층이 없으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두 개로 구분되는 거야. 세 개 아니고. 대륙권 계면 높이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더 높다. 여름철에 어떻게 돼?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을 하지. 그래서 건계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 맞아. 자, 중간권은 대류와 기상현상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지.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대류는 일어나고 기상현상만 일어나지 않는 거다. 성층권은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대류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온이 높은 공기가 위쪽에 있고 낮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2번이네. 자, 그 다음 12번.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있어. 잘못 말한 학생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야. 자, 대류권 수증기가 많아서 라고 나와있네. 수증기에 있어. 그지? 대류권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라는 거. 자, 성층권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중간권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아니야,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 대류현상.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기온이 올라간다. 맞지? 중간권에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은 된다. 그래서 다은 되는 거 답은 3번 된다. 13번. 기권에서 자외선 흡수와 관측. 자, 자외선 흡수 어디서 해? 성층권에서 하는 거지. 성층권에 있는 누가? 오존층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다음은 기권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중간권 비행기 항로 아니지. 성층권이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되는 거야. 비행기 항로는 여기다 적자. 성층권.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 맞고요. 성층권과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맞아.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라고 했어요. 대류권과 중간권은 대기가 불안정하여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대기권, 중간권, 대류현상 맞지? 대류권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맞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5번. 그래프는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것이다.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 어디? 대류권과 중간권. 오존층이 존재하는 부분은 성층권. 그래서 대류권과 중간권은 어디? AC가 될 거고 B가 성층권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가가 일어나는 거 AC 될 거고요. 성층권, 오존층이 존재하는 부분 B 되어 있는 거 답은 1번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16번.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각 층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대륙권은 대기권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맞고 성층권은 자외선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고 중간권은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이 없다. 맞지? 열권은 행성과 물질이 타서 열권에서 아니고 어디서? 중간권에서 유성이 관측되는 거야. 대기권의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맞아.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제 17번 넘어갈 거야. 17번 보면은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등을 켜고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를 2분마다 측정했다. 복사평형 원리 2분마다 측정을 했대. 옳은 거 찾으래. 전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비유된다. 맞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지는 거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복사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이 같아진다. 어디에 도달했다? 복사평형에 도달한 거지.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18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나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지구의 복사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 말고요. B 구간에서는 복사평형 상태 맞지?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전열기는 태양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열기를 알루미늄 컵에 가까이 하면 온도가 계속, 자, 요런 것들 잘 나오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진다. 복사평형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A 구간에서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그치? 그래서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보다 양이 많아야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겠지. 온도가 일정하면 같아지는 거고. 그치? 근데 A 구간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흡수하는 양이 많다라고 알면 되겠네. 19번 문제. 자, 그림은 대기가 있을 때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대기가 있을 때. 자,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일부가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재방출이 돼.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라고 돼야 되고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감소한다. 뭐 온실기체의 양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 그치?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온실기체의 양이 감소는 아니고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대기가 지표로 복사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아, 여기서 문제가 이거네.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면 이라고 했잖아. 그지?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면. 그럼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강화된 거고 대기와 지표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할 거고 대기가 우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방출은 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5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20번. 다음 그림은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라고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양은 약 몇 %인가? 라고 물었어. 이거 반사되는 양 30% 그리고 지표에 흡수되는 양 70% 중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70%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반사되는 양은 약 30%다 라고 알면 되겠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자, 그림 가는 복사평형 실험이고 나는 이 실험 결과에 따른 알루미늄 컵 안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B 구간 나와 있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맞고 전등과 알루미늄 컵 거리가 멀어진대. 그러면 더 낮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지. 멀어졌으니까. A 구간에서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A 구간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때는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22번.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위도가 0이야. 0일 때 잘 봐. 적도 지방에서 이렇게 높은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낮은 점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될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 하는 거? 흡수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렇게 두고요.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으니까 A는 에너지 과잉, 남는 에너지, B는 에너지 부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리고 요 라인이 몇 도? 38도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위에 그림과 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했어.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아니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균형을 이루지 않는 건 둥글기 때문이야. 자전하고 관계없어. 자,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 건 아니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고緯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갈수록 줄어든다. 자, 물음표. 태양과 지구 사이의 만류 인력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네들은 갈수록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줄어든다 이거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뭐한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치?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알면 되겠네. 23번 지구온난화 나와있다.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점차 더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온실기체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맞고,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날 수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지. 빙하가 녹거나 해수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가로 인해 온실효과가, 수증기 증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가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4번 보기와 같은 기체들의 공통점, 이산탄소, 수증기, 메테인 전부 다 온실기체지. 자, 온실기체야.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 아니고요. 동물의 호흡에 필수적이다. 말도 안 되지. 호흡에 필수적인 것은 산소잖아, 그치? 광합성에 이용되는 것은 이산화탄소밖에 없고,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가 일으키는 거고, 그치? 자,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온실기체니까 온실효과를 일으키겠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25번 다음은 지구온난화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지구의 온실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온실,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온실 되는 답 2번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